네, 김희정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반등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송범선 선투자실장님 나오셨고요. LMS탁 김시은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실 개장할 때만 해도 상대적으로 중소형주 쪽에 힘이 더 강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 정도 지난 지금 자리에서는 삼성전자, 특히 SK하이닉스가 2% 넘게 치고 올라와주면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고 있다는 게 눈에 띄고요. 그 밖에는 여전히 딥페이크 강하고요. 조선주가 또 힘을 내주고 있다는 게 눈에 띄고 있습니다. 저희 이 시장 어떻게 진단하고 오늘 장을 보내야 될지 이야기 먼저 나눠볼 텐데요. 자, 김시현 팀장님, 오늘 상승 혹시 오후장에서 좀 더 힘을 키워낼 가능성 열어둬도 되겠습니까?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네. 말이 다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지금 선물 쪽에서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와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장 후반에 강할 가능성이 있긴 하나 지금 시장에서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금요일 오후장 같은 경우 수급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에 대한 리스크를 어느 정도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모습들도 우리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지수가 상대적으로 강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 저는 엔비디아 쪽에 대해서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가 엔비디아 마이너스 9% 정도였고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한 마이너스 6%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 보니까 지금 한 3%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다시 한번 그래도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야간 선물 지수가 다시 한번 올라와 주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미니 나스닥과 S&P 역시도 함께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이 시장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뭐 그렇게까지 일일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은 팀장님의 말씀을 쭉 복귀해 보니까 오늘이 금요일이다. 그 의미는 오늘의 상승이 뭐 반갑지만 그 연속성에 대해서는 너무나 뭐 담보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저희가 드려야 될까요? 아니면 다음 주에도 9월에도 이러한 상승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여겨야 될까요?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아요. 이제 박스권 장세가 더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의 투심이 다시 한번 돌아오고 그리고 지수가 올라가기 위해선 결국 반도체가 올라야 합니다. 반도체가 올라서 거래대금도 붙어야 하고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세도 함께 강하게 붙어야 하고 예탁금도 함께 증가를 해야지 이제 수급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면서 우리가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시장이 마련이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 현물 같은 경우에는 꼬여 있는 상황들 9월에 또 이제 이 생각도 해봐야 돼요. 추석이 있습니다. 이제 추석 전에 현금 마련하기 위해서 또 다소 제한적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를 대비하는 또 움직임들 거기다가 더해서 추석이 좀 일주일 정도 껴있다 보니까 조업 일수도 또 제한적이에요. 그럼 수출 데이터가 잘 나왔던 기업들 같은 경우는 QOQ가 또 꺾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까지 감안을 하면 저는 9월 초중반까지는 다소 이벤트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혹은 대응을 하지 말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송범선 실장님도 이 김시은 실장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스탠스에 동의하시나요? 왜냐하면 뭐 계절성으로 이제 9월 추석을 앞두고 있고 뭐 변동성이 크진 않을 것이다라는 게 대부분 컨센서스인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뭐 추석 전에 돈이 이제 약간 빠져나갈 것이다. 왜냐하면 네. 추석에 뭐 돈이 약간 쓸 돈도 있고 그런 점들은 좀 어느 정도 공감하는데 전반적인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증시가 워낙에 또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은 지금부터 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미국 상황도 보면은 현재 GDP 이번에 국내 총생산 이게 지금 3.0%로 발표가 됐는데 어느 정도 상향됐다 이렇게 발표가 되고 또 주간 이런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좋아졌죠. 그래서 이 2,000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감소했다라고 하면서 고용시장도 어느 정도 회복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흐름들이 좀 괜찮아 보이고 엔비디아로 인해서 어제 좀 급락이 나왔었는데 다행히도 지금 엔비디아가 어느 정도 회복이 나타나고 있고 시간 외에서 지금 약간씩 회복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주들이
다시 상승으로 물꼬를 틀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 등등이 어제 크게 떨어지다가 오늘 다시 상승 전환했기 때문에 이런 점에 따라서는 우리나라 굴지의 반도체 산업이 가장 이끌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점에 따라서 좀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수급도 한번 볼까요? 김시은 팀장님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의 관망을 조금 더 높게 보고 계신 상황이에요. 그 배경 중에 그동안 외국인이 매도로 일관했다라는 것도 있었을 텐데요. 오늘 보면 물량을 계속 늘려가는 선물 확인되고요. 거래소 쪽에서도 외국인이 매도를 줄이고 지금 매수로 전환 시도를 합니다. 유의미하게 볼 수는 없을까요? 선물 쪽에서의 매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는 지난 일주일 동안 확인이 된 부분들인데 결국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 쪽에서 좀 상방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지금 선물 쪽에 대한 매수가 강하게 나오면서 관련했을 때 현물 같은 경우는 또 따라오지 못한 모습들입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더 움직이기 위해서 외국인의 현물이 들어올 필요가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서의 확인이 조금 덜 나왔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선물 쪽에서의 강한 매수세가 나와주고 있고 누적이 플러스로 전환이 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이긴 하나 다만 현물 쪽이 안 터지면서 거래 대금이 다소 제한적인 것은 아쉽다라는 평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김시은 팀장 제가 그렇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약간의 이제 공세보다는 수세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자 그럼 전략 한마디 좀 들어볼까요? 송범선 실장님이 말씀 주시죠.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면 월이 바뀌어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저는 오늘의 전략으로 2반바를 좀 들고 왔는데 네, 2반바가 뭐냐면은 뭐예요? 바로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다반바. 네,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삼중 포트폴리오로 좀 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2차 전지가 지금 다시 살아납니다. 살아나기 때문에 뭐 삼성 SDI 어제 굉장히 또 많이 올랐죠.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부분들이 재부각되면서 뭐 어느 정도 뭐 찌라시 같은 것들이 돌기도 했었고 이런 점에 따라서 화재 방지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돋보였다. 그래서 삼성 SDI가 어제 좀 큰 폭의 상승 이런 점들이 좀 어느 정도 2차 전지를 이끌었기 때문에 2차 전지의 바닥권에서의 탈피 이 점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간밤에만 보더라도 미국 시장에서도 엔비디아 하락 빼고는 다 올랐단 말이죠. 대부분. 그래서 이런 점들에 따라서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또 크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에서 이제 엔비디아가 상승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측면 이제는 다시 한번 반도체가 힘을 낼 수 있는 국면 맞이를 했고요. 우리나라 반도체 상당히 강합니다. 강하고 AI 반도체에 대한 거품론이 있었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소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뒤처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최대한 많이 해서 1등 그룹, 마라톤도 보면은 1등 그룹, 선두 그룹이 있어야 그게 꾸준히 가잖아요. 자, 그런 것처럼 이게 2등 그룹을 뒤쳐져서는 안 됩니다. 그런 점에 따라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 게을리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거품론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부인하는 상황이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유한양행이라던가 아니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는 1위로 올라섰던 알테오젠 등등이 상당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 점에 따라서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여러분들이 오늘 주목해 보시면서 이번 주 마감하시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이반바를 주목하자. 송 실장님의 전략이었고요. 김시은 팀장님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보시죠. 시소게임. 결국 비슷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을 보면은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 2차 전지 간의 시속 게임이 계속 나오고 있다. 결국 현재 시장 같은 경우는 순환매 장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반도체가 하락하면서 2차 전지와 바이오가 굉장히 강했던 모습들.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반도체가 다시 한번 조금씩 살아나면서 2차 전지는 약간 쉬어가고 있고 물론 전고체 같은 테마 종목군들은 움직이고 있어요. 거기다가 바이오 종목군들의 강세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지금 주도 섹터 쪽에서 약간 투자 심리가 살아나려 듯한데 지금 뭐 상승률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은 테마가 굉장히 많습니다. 테마도 뭐 딥페이크라든지 혹은 전고체 혹은 뭐 양자, 보안 혹은 뭐 바이오 종목군들 혹은 신규 상장주
굉장히 다양한 종목군과 섹터에 수급이 흩뿌려져 있는데 결국 이렇게 되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테마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점들. 결국 그런데 테마 같은 경우도 한두 개의 섹터에 집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의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다라는 거예요. 결국 지금 여기에서 투자자분들이 잡을 수 있는 포지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단기 트레이딩 진행하면서 조금씩 수익률을 조금씩 올리거나 두 번째는 묵직한 종목군들을 천천히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선택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시장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거래대금 안 붙고 있는데 그 와중에 테마는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지금 장 초반 그러니까 9시 30분 전까지의 매매는 유효하긴 하나 그 이후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소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내가 단기 트레이딩에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묵직한 종목군들을 천천히 모아가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저는 아직 9월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기보다는 좀 중립적인 입장들, 조금 더 확인을 해보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전과 다르게 현금과 주식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상반기만 하더라도 주식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아도 좋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엔비디아가 그렇게까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반도체 같은 경우가 투심이 다소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들 반도체가 제한적일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투자 심리가 안 들어온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반도체가 너무 좋으니까 반도체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반도체가 살아야지 지수가 삽니다. 그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이제 현금에 대한 비중을 아직까지는 저는 20%에서 한 30% 정도는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한 70% 정도의 포트를 구성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종목군들보다는 일부 종목군들에 대해서 점점 더 포트를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몇 개의 종목군들만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전략까지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김시은 팀장님은 여전히 좀 돌다리를 두드리는 뼈 아팠던 8월을 경험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 있다. 좀 더 확인하자라는 의견도 더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희가 알아볼 섹터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이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반도체로 출발을 좀 해볼 텐데요. 엔비디아가 6% 하락하면서 국내 증시도 좀 긴장하며 출발하긴 했는데 그리고 실제로 보합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라와주고 있고요. 디스플레이라던가 반도체 재료 부품단도 조금씩 힘을 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시점에서 저희는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OX팬 말로 알아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네, 두 분의 의견은 사겠다 반도체 일치가 됐습니다. 김시은 팀장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예측한다는 게 가장 어려운 거긴 한데 그래도 이제 반도체 좀 숨통 트일 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워낙 이 연결고리가 재료 부품단 소부장까지 연결된 게 반도체다 보니까 대장이 안 가면 못 가는 게 아랫단이거든요. 다음 주 9월은 좀 괜찮을까요? 저는 지금 구간대면 사도 좋다. 제가 지난 2주 동안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보기 전까지는 매수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보였는데 지금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나오고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구간들 그리고 가격대가 상당히 많이 내려온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구간대면 공포에 사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물론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회복하지 못하면 기간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점은 여전히 AI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남아있다는 점들. 물론 엔비디아의 성장폭이 꺾이지는 않는지 우려 나와주고 있고 블랙웰 지연에 따라서 실적이 좀 꺾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남아있긴 해요. 그런데 엔비디아의 가이던스를 보면은 여전히 성장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 블랙웰 없이도 여전히 AI 칩은 잘 팔린다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봤을 때 지금 이렇게까지 잘하는 기업한테 너무 큰 것을 바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관련했을 때 실적이 약간은 꺾일 수는 있어요. 관련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AI 쪽에 대한 투자 사이클이라든지 TSMC의 실적 등을 보게 되었을 때 여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비디아는 또 목표 주가를 올렸습니다.
우리나라는 못 따라가고 있긴 하나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상당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 같은 경우는 전 여전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두 종목군으로 압축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지난 상반기 대비했을 때 제가 최근에 비중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네. 지난 상반기에는 반도체 종목군들 50% 이상으로 구성을 해도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50%보다는 한 30%에서 30% 정도로만 좀 구성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반도체는 사자, 그런데 대형주를 사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송범선 실장님도 반도체를 긍정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악재는 끝났다. 그리고 제가 차트리스트는 아니지만 삼성전자를 쭉 보니까 61선에 거의 와서 이 정도 자리면 사실 부담이 없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주식의 투자는 읽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상승 모멘텀에 대한 계속해서 의구심과 부재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뭐 AI 반도체론에 대한 뭐 거품론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엔비디아만 보더라도 300억 달러를 매출이 넘어섰어요. 이거 지금 역대 최고치 경신입니다. 그래서 이 거품이 끼다 하더라도 이 거품을 금방 물로 채워지는 약간 액체가 채워지는 이런 느낌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과도한 투자가 절대 과도하지 않다라는 측면이고 지금 실제로 시티은행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의 신고가를 예상을 하고 있고 키뱅크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의 비중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납품을 하는 이 블랙웰이 지금 차세대 이런 반도체 칩이잖아요. 이 블랙웰을 납품하는 슈퍼마이크로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연되는 건 맞다. 근데 블랙웰이 지연되는 건 맞는데 우리는 크게 신경 안 쓴다. 이 정도는 우리 관례 업계에서 이 정도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식의 말을 했기 때문에 고객사가 만족하고 파트너사가 만족하는데 뭘 더 이상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은 괜찮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지연에 대해서 더 이상 신경 쓰지 마라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뭐 중국 쪽으로도 H20 이거 지금 엔비디아가 공급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합니다. 호퍼 쪽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따라서 상당히 업계 이런 3분기 이번에 이제 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다음 분기 가이던스까지 제시했는데 굉장히 또 좋게 말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꺾이지 않는다. 제니스나 이런 다음 분기까지 또 3분기, 4분기도 긍정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과도한 투자에 대한 염려는 저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다만 저는 이제 뭐 굉장히 매수할 만한 종목이 많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상당히 많은데 뭐 DB 하이텍이라던가 제우스 그리고 솔브레인 등등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거의 바닥권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반도체 소부장이 이제는 좀 큰 폭으로 올라설 때가 되지 않았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엔비디아, AMD의 그 낙수 효과를 본격적으로 볼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송범선 실장님은 반도체 전반적으로 소부장까지도 낙수 효과에 대한 기대가 있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다음 섹터 가볼까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시장에 힘이 조금 결여돼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반도체가 오르면 반대급부로 제약바이오가 최근 보니까 좀 지지부진하네요. 특히나 오늘 같은 시장에. 자, 반도체가 오르고 제약바이오도 같이 올랐으면 참 좋았을 건데 약간 트레이드오프, 즉 반도체가 오르니까 수급이 제약바이오에서 빠지는 건가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데 자, 두 전문가들은 오늘의 제약바이오 어떻게 사야 되는지 아니면 안 사야 되는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약바이오도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것은 먼저 김시은 팀장님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자, 반도체와 제약바이오가 우리 시장이 강할 때는 동반 오르겠죠. 뭐 2차 전지 등등등. 근데 오늘은 약간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좀 둔화되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반도체도 좋게 보셨는데 그럼 제약바이오도 좋게 본다. 어느 쪽에 좀 더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까? 지금 뭐 단기적으로는 전 제약바이오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고요. 오늘 제약바이오가 어제 대비했을 때 좀 강한 상승폭을 내지 못하는 이유는 유한양행이 주의를 받았습니다. 최근 강한 상승을 보였던 유한양행에서 주의 딱지를 받았기 때문에 다소 좀 투심이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HK 이노엔이라든지 혹은 뭐 HLB 같은 기업들이 다시 한번 강세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여전히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대해서 투심이 굉장히 많이 꺾였다라기보다는 그 안에서의 순환매가 강하게 돌고 있다.
않을까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지금 반도체냐 제약바이오냐 2차 전지냐의 싸움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적어도 9월까지는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난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상승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호재들이 겹치면서 강한 상승세를 이끌어냈다라는 점이 있어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셀트리온 쪽에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 쪽에서의 호재라든지 혹은 유한양액 쪽에서 FDA 혹은 알티오젠 쪽에서의 기술 수출에 대한 내용들이 얽히고 설키면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9월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이벤트가 남아있는지 여부인데 9월 같은 경우에도 뭐 폐암 학회를 비롯해서 종양 학회라든지 혹은 9월 23일에 키트로다 SC 임상 3상에 대한 발표들 거기다가 9월 FOMC까지 좀 예정을 해보면 9월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바이오 쪽이 더 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저는 이제 슬슬 제약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이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슬슬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나타났을 때가 지난 11월에서부터 3월까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제약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올랐는데 지금 제약 바이오 강세다 하는데 올라왔던 종목군들 보면은 여전히 핫한 종목군들, 여전히 인기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만 강세 흐름들이 나타났고 최근에서야 바닥권 대비했을 때 종근당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야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슬슬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실시가 되었을 때 그때는 중소형 쪽 전반적으로도 또 함께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팀장님 맞는 말씀인데 이런 얘기가 좀 들립니다. 미국이 피버팅한다라는 것은 사실 지난해 연말부터 얘기가 있었고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것은 물론 이번 잭슨홀에서 시사를 했었지만 한 3월 달 FOMC 때부터 금리를 인하할 거다. 또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었거든요. 근데 제약바이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1차 선반영 말고 2차 선반영도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주가에서 보면은 1차 선반영되고 주가 다 빠졌습니다. 물론 코로나 같이 일부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을 제외하고는 좀 바닥권에 있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결국 금리 인하를 하게 되었을 때 또 가장 많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투자를 얼마나 많이 끌어올 수 있는지 여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저는 2차 랠리가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그러면 고가권에 있는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을 접근을 하느냐 아니면 중소형 기업들 좀 바닥권에 있으니까 네. 기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후자로 접근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고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다만 저는 전자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주고 싶어요. 여전히 이슈가 있는 쪽들,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후자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합니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접근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리고 이들 기업의 특징이 실적이 안 나오는 부분들인데 최근 시장에서 유상증자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반드시 투자를 하실 때는 실적이 잘 나오는지 여부까지는 우리가 조금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이 논리를 송 실장님한테도 이렇게 여쭤볼게요. 사실 이런 거죠. 금리 인하에 대한 2차 랠리가 우리 제약바이오에 나타날 것이냐의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자 그렇다면 김시은 팀장님은 그 섹터 안에서의 추세 추종, 즉 이벤트가 있는 대형주 중심으로 매집하자라는 것인데 송 실장님도 그렇게 보시는지 아니면 제약바이오 안에서 약간 소외되었던 이런 중소형 단에서의 규모를 봐야 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저는 일단 뭐 금리 인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9월에 이제 금리 인하가 되고 뭐 그때는 바로 반영이 안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뭐 내년에 2025년까지 저는 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 기준 금리가 5% 이상으로 굉장히 역대 최고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앞으로 이제 1년, 2년 뒤까지 계속해서 뭐 2%, 3%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어느 정도 이제 물가는 잡았기 때문에 고용 부분에 대한 이런 점들 봐가면서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저는 그리고 지금 중소형주 사실 뭐 중소형주를 좀 응원하는 편이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 근데 지금 제가 보는 거는 이제 알테오젠이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섰잖아요. 그래서 알테오젠과 좀 유사성이 있는 그런 기업들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알테오젠이 이 ADC 쪽으로 굉장히 좀 잘하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체와 약물을 결합해서 항암제, 암을 때려잡는 거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알테오젠의 ADC 이런 것들로는 이제 리가캠 바이오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리가캠 바이오 역시 ADC로 잘하고 있는데 이 종목 역시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가총액 뭐 5위, 6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나 지금 잘 가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자, 그 밖에는 뭐 중소형주 중에서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 사실 뭐 중소형주 지금 바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셀트리온이 생각나요. 셀트리온이 중소형주 아니죠. 사실 초대형주죠. 근데 셀트리온이 역시나 같은 이런 SC 제형, 바로 알테오젠이 SC 제형으로 피하 주사 관련된 것들로 많이 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SC로 램시마 SC 이런 쪽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셀트리온이 사실 주가가 별로 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중소형주는 아니고 대형주지만 어쨌든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두 분의 의견, 반도체 그리고 이 안에서도 우리가 제약바이오까지 연결을 해서 중소형단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중소형주에 대한 판단은 두 섹터의 차이가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송 실장님은 제약바이오든 반도체든 중소형으로의 연결 가능성을 좀 열고 보시는 상황이었고요. 김시은 팀장님은 대장 위주로 두 섹터 모두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섹터 모두 매수 괜찮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잘 참고해보죠. 자, 이어서 다음 섹터 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AI 관련주 볼 텐데요. 세계 시총 탑3가 오픈 AI에 대해서 굉장한 주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애플과 엔비디아가 오픈 AI의 수조원 투자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일까요? 국내 AI 관련주들도 오늘장에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바로 OX팬 말로 투자 의견 받아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두 분은 의견 엇갈립니다. 김시은 팀장님은 안 사겠다, AI. 일단 엔비디아 실적과 함께 평가가 좀 엇갈리곤 있어요. 하지만 AI만 놓고 보면 혁명, 이제 시작이다라는 쪽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의견 주시죠. 물론 이제 혁명, 이제 시작이다 맞아요. 앞으로 이제 시작하는 부분들이 있고 성장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된 부분들이 있으나 제가 지금 9월 달에 가지고 있는 전략들 같은 경우엔 종목을 압축하자입니다. 그러면 결국 종목을 압축하기 위해선 산업에 대해서 주도 산업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들, 그리고 수급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 있는지 여부들을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하는데 저는 그 면에서 보게 되었을 때 AI 소프트웨어라든지 관련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우선순위에서 떨어진다 관점에서 지금 안 산다를 드렸고요. 물론 이제 소프트웨어 종목군들이라든지 AI 관련 종목군들이 성장주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 수혜 쪽으로 인해서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벤트 앞두고 또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나 하게 된다면 좀 이제 비중 크게 말고는 이제 뭐 소액으로 조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액으로 조금씩 해보자. 그 말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저는 들리는데 자, 송 실장님한테 이렇게 여쭐게요. 9월 10일 날 애플이 신제품을 발표하죠. 그렇다면 이벤트가 결국 화두는 AI 단말기, 오픈 AI로 갈 것 같은데 관련된 이벤트에 대한 영향은 어떨까요? 네, 굉장히 전 크다고 봅니다.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폰 16이 이제 출시를 9월 9일, 9월 11일 앞두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이제 AI가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온디바이스 AI란 말이죠. 그래서 온디바이스 AI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클라우드나 인터넷 접속 없이 기기 자체적으로 AI가 지금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것이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뭐 리노공업이라던가 뭐 이오테크닉스, 칩셋 미디어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주들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AI에 대한 전반적인 견해는 이제 생성형 AI가 2032년에 현재보다 8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판단을 하고 자, 그다음에 챗 GPT 같은 경우도 GPT 1, 2, 3, 4까지 나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픈 AI에서 GPT-5가 곧 나오는데 GPT-5 이전에 1, 2, 3, GPT-4까지는
다 나빴다, 나쁜 상품이었고 이번에 GPT-5는 괜찮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픈 AI 측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정말 이번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거 이제 자연스러운 여러 가지 대화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고 파라미터 수를 보면은 파라미터가 이제 우리 두뇌로 치면 신경망이 연결되는 시냅스 같은 건데 이게 지금 2018년 1억 1,700억 개에서 2020년에 1,750억 개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정말 AI의 두뇌가 점점 발달하고 있다.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합니다. 그래서 AI 관련주들이 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여기 관련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상당히 뭐 굴지 회사들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저는 그 중에서도 온디바이스 AI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리노공업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AI 관련주까지 의견 받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볼 텐데요. 이번 주 내내 시장에서 뜨거운 테마였죠. 딥페이크 관련주입니다. 다만 지금 자리에서 주가만 놓고 보면 시간이 갈수록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이 나뉘어지기 시작합니다. 옥석 가리기 들어간 걸까요? 저희는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OX카드로 이따 알아보겠습니다. 들어주시죠. 네, 의견은 안 사겠다 두 분 일치됐습니다. 딥페이크인데요. 옥석 가리기가 가려진다면 옥에 속한 종목들은 좀 더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정책적으로 제도화 움직임이 나오고 제도화가 된다면 예산 편성도 될 거고 그러면 옥에 속한 종목들에 대한 뭐 매출 이런 연관성도 있지 않는 겁니까? 일단 이슈는 계속 될 걸로 봅니다. 네.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언론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 결국 테마가 움직이기 위해선 얼마만큼의 뉴스가 많이 나오는지가 중요한데 관련했을 때 또 추세는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긴 하나 이런 종목군들의 특징이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리고 또 이제 시총이 굉장히 작아요. 이제 제가 X에 대한 의견을 드린 것은 종목을 조금 더 선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제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딥페이크 관련 종목군들 투자하셔도 좋아요. 대신 테마 종목군임을 인정을 하시고 그리고 소액으로 좀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내가 투자를 할 때 대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대장주가 매일매일 바뀌는데 그날 9시 땡 치면은 그때 가장 힘이 센 녀석이 있어요. 그 종목군들 위주로만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1등이 굉장히 높아서 그 주가에 대한 위치가 너무 높아서 2등주, 3등주 노리다가는 만약에 윗꼬리 굉장히 많이 나왔을 때 2등주, 3등주는 수익 난 것도 없는데 함께 빠집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테마주임을 좀 테마주임을 아셔도 투자해보시고 싶으면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시임 팀장님께서는 딥페이크는 해가 바뀌어도 아니면 월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테마로서 모멘텀은 살아있을 것이다. 하지만 투자는 좀 더 트레이딩 관점에서 시계를 좁혀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송 실장님도 딥페이크에 대해서는 다소 좀 보수적인 입장이니까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제 주변에서 딥페이크 관련돼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풍문으로 들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어떠한 소문을 막 듣고 있는데 네. 실제 투자를 하려고 봤더니 도대체 돈을 버는 기업이 있는가? 돈을 버는 기업이 있습니까? 저도 실적 부분을 지금 주력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뭐 대표적으로 센즈랩이나 라운시큐어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늘 가장 많이 올라가니까. 센즈랩은 영업이익이 적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자라서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흑자긴 한데 이거는 딥페이크 관련되기보다는 원래 이제 백신이나 보안, 이 모바일 백신 이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흑자이긴 한데 유보율이 낮습니다. 유보율이 뭐 100%도 안 돼요, 채. 그래서 회사의 현금 흐름이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재무 상황에서 봤을 때 라운시큐어나 센즈랩은 좀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정부에서 정책이 있어서 이게 향후 3년, 5년 뒤에는 재무제표에 반영이 되겠죠. 영업이익이나 순이익, 뭐 매출이 올라갈 겁니다. 그때 가서 전 투자해도 좀 늦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실적이 너무 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점에 따라서 좀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부의 정책의 지속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3개월 뒤에 그때까지도 이게 화두가 되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정책이 이어지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안에서 꼭 점검해야 될 테마 섹터들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는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이 시점에서 공략할 만한 종목이 있을지 이 부분이에요. 송 실장님부터 한번 가볼 텐데요. 반도체 장비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네, YC입니다. 네. 이 YC는요 예전에 이름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YIK라는 기업이었는데 이름 바꾸고 승승장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까지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다가 지금 좀 눌림이거든요. 지금 2달가량 눌렸는데요. 저는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 판단하고 왜냐하면은 이 종목이 삼성전자 향입니다. 삼성전자 이번에도 HBM 쪽으로 납품을 했어요. 그래서 왜 그러면은 삼성전자 그리고 앞으로도 전 꾸준히 이어질 거라고 판단을 하는 이유가 이 종목의 지금 대주주 상황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11.7%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최대 주주는 아니에요. 최대 주주는 셈텍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2대 주주로서 삼성전자가 11.7% 갖고 있다는 거는 여러분이 앞으로도 뭐 1년, 2년 뒤에도 납품을 계속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결국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그런 이론과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쪽으로 굉장히 하청 뭐 관계사로서 계속해서 꾸준히 실적이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YC가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실적도 굉장히 좋아요. 꾸준하게 매출, 순이익, 뭐 영업이익 다 나오고 있고 부채는 낮고 자본 유보율 높기 때문에 재무상 긍정적이고 이런 삶을 따라서 지금 오늘 좀 약간 올라가는데 어제 좀 많이 떨어졌어요. 어제 엔비디아 때문에 엔비디아 급락 나오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YC를 좀 보고 있고요. YC 현재 뭐 14,300원대에서 매수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좀 접근을 해본다라고 한다면은 뭐 목표가를 설정해도 16,000원 이상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겠다라고 보고 손절가는 13,000원 선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범선 실장의 공략주는 사실 YIK에서 YC로서 그 지분 변동이 상당 부분 있었기 때문에 삼성전자 밸류체인에 들어간 YC를 추천하셨습니다. 자, 김시흠 팀장의 공략주는 오늘 김시흠 팀장이 전반적으로 일관되네요. 우리 이반바 중에 가장 제약바이오가 좋다고 그랬는데 어떤 공략주죠? 대웅제약을 가지고 왔는데 지금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투심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헬스케어 전반에 대한 강세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들. 특히 보톡스 관련 기업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대웅제약 쪽이 조금 더 움직이지 않을까. 물론 대장주가 휴젤이라는 기업인데 후발주자로서 대웅제약의 가격적인 위치가 상당히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분기 실적 역대급 실적 나타냈는데 내년 그리고 하반기와 내년 실적은 더 좋아질 예정입니다. 여전히 보톡스 수요에 대한 부분들에서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는데 공급은 굉장히 많이 달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5년부터 공급에 대한 증설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Q가 함께 증가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어서 지금 결국 산업적으로 보게 되었을 때 P와 Q가 함께 증가하는 산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길게 끌고 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접근을 하셔도 좋은데 다만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관망 심리가 짙다 보니까 14만 5천 원까지는 좀 분할적으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에 16만 3천 원, 손절가는 21선 라인 부근인 13만 3천 라인대 정도 제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공략주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지금 10시 40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현 구간에서 수급의 향방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지도 알아보겠습니다. 박세미 아나운서 만나보시죠.